안녕하세요. 71세 된 박미경입니다. 시애틀 벨뷰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5년 동안 참고 살아왔던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제가 내린 결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의류 제조업을 하던 사업가였어요.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혼자가 된 58세에 사업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한국계 미국인 2세로 당시 신혼 1년 차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사업을 매각한 돈 150만 달러로 시애틀 지역에 부동산 3채를 샀어요. 하나는 우리가 살 집이고 나머지 2채는 임대를 주어서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려고 했죠. 그때만 해도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살면서 손주들 교육을 도와주는 게 제 꿈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6살, 3살이던 손주 데이비드와 소피아가 할머니 하며 따라다니고 며느리 제시카도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대했거든요. 아들 성민이도 어머니가 와서 좋다고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하는 작은 행동들이요. 예를 들어 가족들은 다 같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면서 저에게만 다른 그릇에 담아주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연세가 있으니까 배려해주는 건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손주들과 함께 놀고 있으면 며느리가 슬그머니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요. 숙제해야지 TV 시간이야 이런 핑계로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할머니는 피곤하시니까 조용히 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제 방에 놀러 오려고 하면 할머니 방은 들어가면 안 되라고 말리기도 했어요. 음식을 해드리려고 하면 괜찮아요. 저희 입맛이 달라서요라고 하면서 정중히 거절해요. 그런데 정작 한국 음식점에 가서는 맛있게 먹더라고요. 제가 만든 음식만 안 드시는 거였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도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테고 문화가 다르니까 이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동안 손주들 교육비를 전부 지원했어요. 데이비드는 명문 사립학교를 거쳐 스탠포드 대학교에 입학했고 소피아도 연간 학비가 4만 달러나 하는 사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1년에 교육비만 12만 달러 정도 나가는데 제가 다 댔어요. 또 집 생활비도 대부분 제가 부담했어요. 아들이 아마존에서 엔지니어로 일해서 연봉이 18만 5천 달러 정도 되고 며느리도 의료기기 회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9만 5천 달러 정도 벌지만 시애틀 물가가 워낙 비싸잖아요. 집 대출금, 생활비, 차량 유지비까지 하면 빠듯해요. 그래서 제가 임대 수입으로 들어오는 월 1만 2천 달러 중 대부분을 가정 운영비로 보탰어요. 그런데 작년 추수감사절에 일이 터졌어요. 며느리가 직장 동료들을 집에 초대했는데 3가족이 와서 함께 저녁을 먹게 됐어요. 저도 인사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려고 거실로 나갔죠. 그런데 며느리가 다른 손님들에게는 예쁜 접시에 음식을 담아주면서 저에게만 일회용 종이 접시를 내미는 거예요. 그것도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할머니는 따로 드세요라고 하면서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15년 동안 느꼈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손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면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괜찮다고 하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밤잠을 못 이뤘어요. 지난 15년을 돌이켜보니 며느리가 저를 얼마나 불편해했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손주들도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저랑 점점 멀어졌고 심지어 아들까지도 어머니가 좀 이해해주세요. 제시카도 힘들어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상황은 더 심해졌어요. 며느리는 아예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할 때도 저만 빼고 가더라고요. 할머니는 영화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전화 통화였어요. 친구한테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언제까지 모셔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제가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저를 짐짝 취급하는 거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존중받지 못하는데 왜 지원을 해줘야 하나 싶었어요. 바로 다음 날 부동산 중개업체에 전화했어요. 3채 모두 매물로 내놓겠다고 했죠. 중개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지역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3채 합쳐서 380만 달러 정도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주들 학교에도 연락했어요. 데이비드 대학 등록금 지원 중단하고 소피아 사립학교 학비도 이번 학기까지만 내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손주들 교육비로 쓴 돈이 500만 달러가 넘어요. 앞으로 계속 지원할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겠더라고요. 며느리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더니 진짠 걸 알고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설마 정말로?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아들이 확인해 주니까 사실인 걸 알고는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이럴 수는 없어요. 데이비드 학교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15년 동안 나를 이 집의 식구로 취급한 적이 있나요? 항상 따로따로 불편한 존재 취급만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 돈은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눈물만 흘리더니 나중에는 정말 통곡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무신경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라고 하면서요. 아들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어머니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손주들 반응도 예상 외였어요. 데이비드가 와서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 몰랐어요. 제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요라고 하더라고요. 소피아도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가 할머니 마음 아프게 했구나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 후로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제 방에 와서 안부를 묻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달라고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려고 하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무엇보다 식사할 때도 이제는 저를 가족의 일원으로 대해줘요. 같은 그릇 같은 자리에서 함께 먹어요. 손님이 와도 저를 자연스럽게 소개해주고 존댓말로 정중하게 대해줘요. 아들도 이제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해요. 며느리가 실수하면 제시카 어머니 기분 생각해봐라고 말해주고 저한테도 어머니, 제시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라고 중재해줘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데이비드는 대학 방학 때마다 와서 할머니한테 학교 생활 얘기도 해주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다고 해요. 소피아는 아예 제 방에서 숙제하는 걸 좋아해요. 할머니 방이 제일 조용하고 집중 잘 된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놀란 건 며느리의 변화예요. 어느 날 제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직장에 반차를 내고 저를 데려다 줬어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한테 제 증상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처방전도 받아서 약국까지 함께 갔어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진심이 담긴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부동산 매물을 취소했어요. 손주들 교육비 지원도 다시 시작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달았어요. 서로 존중하는 가족이 되자. 나도 이 집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대접받고 싶다고 말했죠. 며느리가 내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며느리가 주말마다 제게 한국 요리를 배우러 와요. 어머니 김치찌개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갈비찜 비법이 뭐예요? 하면서 열심히 배워요. 그러면서 어머니 요리가 레스토랑보다 훨씬 맛있어요라고 칭찬도 해줘요. 명절에는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한국 명절 음식 만들어주세요. 아이들도 할머니 나라 문화를 알아야 줘라고 해요. 추석 때는 송편도 함께 만들었는데 며느리가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너무 재미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손주들도 이제는 제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요. 데이비드는 할머니 한국어로 사랑해요는 뭐라고 해요? 라고 물어보고 소피아는 할머니 한국 전래동화 들려주세요라고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아들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해줘요. 집안 대소사를 결정할 때도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고 제 의견을 반영해줘요. 예전에는 며느리와 둘이서만 결정하고 나중에 알려주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회의를 해요. 무엇보다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분이 저희 어머님이신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사업도 하셨고 아이들 교육도 다 도와주세요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얼마 전에는 며느리 회사 사람들을 또 초대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일 좋은 자리에 제가 앉도록 해주고 우리 어머님이 만든 한국 음식도 드셔보세요라고 하면서 제가 만든 잡채와 불고기를 자랑했어요. 손님들도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며느리가 제 방에 와서 어머니, 오늘 어머님 덕분에 제가 더 돋보였어요. 동료들이 어머님 음식 너무 맛있다고 칭찬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였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참기만 했던 게 오히려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며느리도 저의 마음을 제대로 알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저도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요. 며느리는 한국계 미국인 2세라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부담도 컸을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존중하는 관계가 됐어요. 며느리는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저는 미국 문화도 이해하려고 해요. 손주들은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배울 수 있게 됐고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제는 투명하게 얘기해요. 제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마워해요. 며느리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라고 자주 말해줘요. 집안 경제도 이제는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요. 제 임대 수입으로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도 가족회의에서 정한 거예요. 며느리가 어머니 돈을 쓰는 게 죄송해요라고 하면 저는 가족인데 뭐가 죄송해? 대신 나를 가족으로 대접해줘라고 해요. 손주들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는 같이 의논해요. 데이비드가 전공을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도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의견도 들어보자고 했어요. 소피아 고등학교 선택할 때도 제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해줬고요. 요즘은 며느리와 함께 쇼핑도 가고 영화도 봐요.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 시간 있으시면 같이 나가실래요? 라고 먼저 제안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친해졌어요. 며느리가 직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제가 상담 상대가 되기도 해요. 어머니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줘요. 그러면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해요. 아들도 이제는 진짜 효자가 됐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두 사람이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요. 어머니 제시카가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해요.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거나 제시카야 어머니가 요리 가르쳐 주신다니까 배워봐라고 중재해줘요. 손주들은 이제 할머니 자랑을 해요. 데이비드는 대학 친구들에게 우리 할머니가 한국에서 사업 가셨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말한대요. 소피아도 학교에서 할머니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할머니가 외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신 용기가 대단하다고 했대요. 건강 면에서도 가족들이 많이 신경 써줘요. 며느리가 제 당뇨 관리를 도와주고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가줘요. 무릎 관절염 때문에 물리치료 받을 때도 스케줄 맞춰서 데려다줘요.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라고 하면서요. 교회 활동도 이제는 가족이 함께해요. 며느리와 손주들도 가끔 한인교회에 따라와서 한국 문화를 경험해요. 교회 분들도 며느리가 정말 효부네요 라고 칭찬해 주세요.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느끼는 건 때로는 강하게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참기만 했다면 아직도 저는 이 집의 투명 인간이었을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처음에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도 많았어요. 혹시 아들과의 관계도 나빠지는 건 아닌가, 손주들이 저를 원망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며느리도 나중에 고백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어머님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제 결정이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거든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가족다운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해주고 손주들이 할머니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말해줘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눠요.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도 자주 가요. 시애틀 근처 국립공원에 등산도 가고 바다도 보러 가요.
며느리가 어머니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제 의견을 먼저 들어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더욱 특별하게 챙겨줘요. 제 생일에는 며느리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줬어요. 어머니를 위한 케이크는 제가 직접 만들어야 줘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제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어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줘요. 데이비드는 대학에서 배운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저를 위한 사진 앨범을 만들어줬고 소피아는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해줬어요.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힌 카드와 함께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정말 소중해요. 예전에는 혼자 외롭게 지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에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이제는 친구 같아요.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함께 웃기도 하고요. 며느리가 요리 실력이 늘어서 이제는 한국 음식도 제법 잘 만들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라고 하면서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만들어줘요.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했는데 이제는 정말 맛있어요. 아들도 이제는 진짜 든든한 아들이 됐어요.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부탁하면 뭐든지 해줘요. 건강관리도 가족이 함께 해줘요. 저는 당뇨가 있어서 식단 관리를 해야 하는데 며느리가 당뇨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서 만들어줘요. 어머니 이 음식은 혈당에 좋대요라고 하면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봐요. 운동도 함께 해요. 저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격한 운동은 못하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같이 산책할까요? 라고 제안해줘요. 손주들도 할머니랑 같이 걷는 걸 좋아해요. 교회 활동에서도 가족들이 지원해줘요. 저는 교회에서 한국어 교실을 도와주고 있는데 며느리가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정말 의미 있어요.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라고 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저희 가족이 모범 사례가 됐어요. 다른 분들이 며느리와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서로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라고 답해드려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제는 모든 게 투명해요. 제가 손주들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도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됐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니까요.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나오는 돈도 이제는 가족 회의에서 어떻게 쓸지 정해요. 어머니 돈인데 저희가 어떻게 써요? 라고 하면 저는 가족 돈이니까 가족이 함께 결정하자고 해요. 손주들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계획해요. 데이비드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장래에 창업을 하고 싶어 해요. 저는 할머니가 사업 경험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격려해줘요. 소피아는 의대에 가고 싶어 하는데 의대 준비가 쉽지 않잖아요. 가족이 모두 힘을 합쳐서 소피아의 꿈을 응원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어머니 소피아가 의사가 되면 어머님 건강도 더 잘 챙길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해요.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가족이 깨지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단단한 가족이 됐어요. 진정한 소통과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에요. 때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존중받을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거든요. 며느리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도 한 사람의 인격체예요. 많은 희생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존중해 주시면 정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아들들에게는 중간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와 아내 모두 소중한 사람이니까 둘 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살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게 제가 용기를 내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저희 가족처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도 대화와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그런 진정한 가족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가족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힘든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더욱 단단해진 저희 가족에게 감사해요. 특히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한 며느리 제시카에게 고마운 마음이에요. 이제는 정말 친딸 같아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시길 바라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